전현규의 도시개발 TV입니다. 이번 시간엔 기사 해설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 고위 관료가 재개발 투자로 인해서 낙마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투자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보시면 1층은 상업시설이고 2층은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주택인데 이것을 우리는 상가주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상가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을 한 부분이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딱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살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제나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5년 재당청 금지 등의 규제책을 쏟아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사설에서는 아예 상가주택을 매입을 하면서 바로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딱지를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산 뒤에 석 달 뒤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매수를 해서 규제도 피했다. 그 외에도 투기과일 지정 목전에 두고서 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사의 줄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팩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상가주택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사들였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잘 주목하셔야 될 게 받을 수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부 독자들은 아예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한 경우에 우리들은 주택 2채, 1채, 상가 1채 뭐 이렇게 받는 것은 분양 신청을 통해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건축 계획에 따른 물량에 합당해야지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1을 받을 수도 있고 한 주택만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관리처분이라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새로운 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난 뒤에 먼저 종전평가를 먼저 하게 돼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내재가치가 얼마인가, 그리고 난 뒤에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물량하고 비교를 해서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택을 2채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이 흑석동 재개발 사업장을 확인을 해보면은 올해 2월 달에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33평형 아파트 1채하고 상가를 분양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아파트 1채하고 상가 하나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상가하고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매입한 매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은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오히려 오인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가주택의 경우에 주택하고 상가를 각각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은 2016년도 7월 달에 있었던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재개발 지역 내 상가 비중이 60%, 주택 비중이 40%인 상가주택이다. 이럴 때 따로따로 하나씩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해석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국토부 이유권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경우에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별도로 도시정비 조례에서 누가 주택을 또는 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36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기준일 현재 다음의 사람들한테 신축 주택을 줄 수 있는 거죠.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상가주택도 주택이겠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여기서 90제곱미터는 상가이든 주거지역이든 마찬가지로 90제곱미터를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종전가액,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해서 아마 33평형하고 상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 관리처분 총회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작년 7월에 매입을 하고 석 달 뒤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매수를 해서 전매 규제를 피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흑석동 재개발 사업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렸던 사업장이에요. 그동안에 사업이 안 돼 있다가 간신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이 2017년도 10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후로 사자마자 사업시행 인가를 떨어졌다는 것은 뭐 이 부분은 설명할 길이 없겠습니다만은 뭐 예측을 해서 이 정도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론은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매수해서 피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석은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상태이고, 이 사람이 그 주택을 매입을 한 것은 사업시행 인가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비일합격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때 샀다라는 것은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개사무실이나 전문가들이 조언을 받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투자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청와대 들어갈 때가 2018년도 2월이고 매수는 작년 7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일지구 지정을 목전에 두고서 부동산을 사들였다라고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8월 2일 날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되고, 그 이튿날인 8월 3일 날, 2017년도 8월 3일 날 투기과일지구가 이미 지정이 돼요. 이 부분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역이 해당이 되고, 2017년도 9월 달에도 분당구하고 수성구가 되고, 수성구가 추가로 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8월 달에는 광명시하고 하남시가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매입한 게 2018년도 7월이라고 하면은 투기과일지구 지정 목전은 잘못된 것이죠. 이미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투기과일지구가 지정이 된 것은 경기도 광명시하고 하남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금지, 5년 재당첨 금지, 뭐 이런 것들을 피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재건축 초과이익은 2018년도 1월 1일 날 시행이 됐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도 이 부분도 2017년도 8월 3일 날 이미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시행이 됐고 5년 재당첨 부분도 2018년도 1월 25일 날 시행이 됐다고 하면은 이분이 2018년도 7월 달에 주택을 매입한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 효력이 발생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팩트가 안 맞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체된 흑석동 재개발 사업장이 그동안의 재건축의 규제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18년도면은 2018년도 7월 달에 매입을 했던 것은 사실은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정부의 고위 관료를 두둔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장을 비호할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도적으로 윤리의 의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옷깃을 여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